네, 안녕하세요. 토지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벤터 3D 모델링 어셈블리 07강 7번째 시간이고요.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작업 평면 설정, 스케치, 3차원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회전, 돌출, 형상, 투영, 탭 구멍, 못따기, 뷰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못따기도 이거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중복됐네요. 자, 작업 내용은 2D 도면 먼저 해독하고요. 작업 평면 설정해서 스케치하고 3차원 모델링하고 도면하고 검토해서 작업 완료합니다. 특이사항 몇 가지 중에 원통의 길이 방향으로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스케치를 할 때는 형상 투영이라는 방법으로 길이 방향의 스케치 선을 생성해서 작업하도록 합니다. 이건 이따가 한번 해보면 알고요. 그 다음에 탭 구멍을 확인할 때는 뷰에서 이제 반단면도 를 통해서 이제 내경 현상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는 이 도면이고 인벤터는 여기 있습니다. 이 도면상이 얘는 좀 많이 보셨죠? 캐드로도 그렸고 NX 가지고도 모델링 했고 이제는 이제 인벤터 가지고 이거 모델링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주소 내용을 좀 보면 1번, 2번, 3번 중에 우리가 이제 모델링이잖아요.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가공상에서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고 모델링상에서는 2번 도시대고 지시 없는 못다이가 C1이라는 거 그거 표시해 줘야 됩니다. 여기가 C1이겠다 그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앞나사 탭 구멍은 M5라고 하는 탭 구멍이 여기 있고 미터 보통 나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도 하나 보이네요. 요거는 멈춤 나사, 멈춤 세트 스크류 자리라고 그러죠. 세트 스크류 볼트 끝이 여기에 닿는 부분. 여기도 사파이고 90도로 된 여기 움푹 패인 이런 형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왼쪽에 좌측면도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밑에 5mm가 이거는 뭐 노치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 특징의 도면입니다. 어려운 도면 사실 아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 2024 버전 들어오시고, 자,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모델링으로 들어갈 겁니다. 뭐 스탠다드고 밀리미터 단위고 IPT 들어가셔야겠죠. 작성 누르시고 이게 완벽하게 위아래 상하 좌우가 이제 대칭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위쪽에 놓치고 밑에는 세트 스크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대칭은 아니지만 형상적으로 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면 중간을 이렇게 중심 이제 회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심선이 하나 필요하게 되니까 중심선 하나 그리고 껍데기를 먼저 이렇게 다 메워진 형태로 하나 그릴 겁니다. 예, 요거 일단 빼고요. 그러면 껍데기 형상이 만들어졌으니까 요거 회전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스케치선을 요거 한 개만 더 추가해 놓을 겁니다. 요거는 회전할 때 쓸 건 아니고요. 돌출로 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그리고 얘는 두 번째로 그려놓고 나서 회전을 시킬 때는 여기만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전체를 회전시키고 뺄 때는 요걸 뺄 거예요. 그러면 형상적으로 좌측면도에 있는 여기 5mm 깊이의 요 부분도 홈도 이렇게 파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면 하나 더 잡아서 여기에 그쵸 세트 스크류 자리 요거 하나 또 모델링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구멍을 여기 탭 구멍 만들고 그 다음에 시모 따위 마주 주시고 뷰로 요거 단면 보셔서 여기 탭 구멍 어떻게 되는지 형상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특징. 네, 그렇게 방식으로 한번 모델링 하도록 하죠. 자, 인벤터 2024 여기 2D 스케치 시작에 들어오셔서요. 여기 XY 평면 들어가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원점 부분이 하나 보이죠? 원점에서부터 이 전장이 39mm입니다. 상단에 선 들어가셔서요. 중심 하나 왼쪽 마우스 콩 찍고 길이 빼는데 여기 지금 길이 값이 나오죠? 대충 39니까 한 이 정도 빼면 되겠다, 그죠? 여기 언저리 사이즈가 나오니까요. 여기 언저리에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위쪽으로 한번 더 클릭, 좌측으로 한번 클릭, 또 위로 클릭, 또 좌측으로 클릭하고 끝점 여기 원점 가서 하나 콩 붙이겠습니다. 됐죠? 자, ESC 몇 번 누르고요. 요거는 수직이어야 되는데 요건 제가 일부러 꺾어서 이렇게 그렸어요. 상단에 가보면 수직 구속 조건 좀 이용해가지고 요 선 찍으시면 수직 올라옵니다. 됐고, 자, ESC 몇 번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전체, 왼쪽은 16파이고, 오른쪽은 12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절반만 그렸으니까, 16의 절반, 12의 절반을 각각 사이즈로, 후속 주시면 되겠죠. 치수 들어가셔서, 원통 찍고, 이거는 16 나누기 2라고 주고, 얘는 오른쪽은 얘 찍어서, 이거는 12 나누기 2라고 주겠습니다. 됐죠? 8mm, 6mm. 그리고 길이가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찍어서 요거 20이라고 주고 전체 길이 이 부분 찍어서 얘는 39라고 주시면 되겠죠. 예. 자, 스케치 마무리 아직 하지 마시고요. 밑에 완벽하게 후속됐는지 한번 내용 한번 보시고 여기다가 노치 부분이 원 하나 여기 사각형 하나 더 그린다 그랬죠, 제가. 이 부분. 요거는 그냥 직사각형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릴게요. 여기 선상에서 클릭해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치수 이용하셔서요. 얘 찍고 얘 찍어서 요 사이는 5mm로 되어 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사이 찍어서 요거 얼마 되있습니까? 4mm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3D 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사실 3D 모델링만 하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이 도면에 대한 해독이 안 되면 이 모델링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도면 없이 그냥 우리가 3D 모델링을 한다 쳐도 머릿속에서 어떤 형상적인 그 이미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2차원으로 있든 3차원으로 있든 간에 이미징이 있어야 되고 취소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든 제도를 하시든 어떤 이런 뭔가 그림을 그린 CAD 작업이든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 어떤 개념적으로는 치수에 대한 개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좀 여담이지만 본인이 모델링 혹은 본인이 설계한 제품을 본인이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물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겠죠. 치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치수는 다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그러면 39mm면 몇 cm입니까? 3.9cm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손가락의 뭐 검지 길이 정도 말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정도의 제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델링을 이렇게 시커내 놓고 제품을 못 찾는 경우가 그죠? 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는 종종 많아요. 그러니까 치수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치수라는 건 실제 길이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30cm 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잖아요. 근데 우린 30cm 자라고 부르면 안 되고 300mm라고 불러야 돼요. 맞죠? 우리 이제 기계 쪽은 그런 식으로 단위 쓰기 때문에 자동차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밀리미터 단위 씁니다. 우리는. 자, 여담이고. 자, 그 다음 왼쪽에 보니까 여기 노치의 깊이는 5mm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상단의 치수 위쪽 선 잡고 아래 잡아서 이거는 5mm라고 정의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구속은 다 돼 있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고 여기 못따기를 여기서 하진 않고요. 여기도 못따기 못깎기가 다 있긴 한데 여기서 하지 않고 못따기는 형상 즉 3D에서 이제 못따기 할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스케치 마무리하고 빠져나오시고 자, 회전으로 돌릴 겁니다. 상단에 회전 명령어 들어가셔서요. 회전을 시킬 때 얘도 시켜야 되고 클릭을 해주세요. 요 면도 전체 다 해주셔야 돼요. 클릭하시고 축 선택하셔서 축은 여기 중심축 잡아주시면 회전이 되죠. 360도로 돌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 네, 되셨죠? 자, 중간에 여기 지금 사각형 그렸는 게 안 보이죠? 그러면 여기 회전에 들어가 보면 스케치라고 있는데 이거 왼쪽 마우스 한번 클릭해 보시죠. 이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돌출 들어가고 자, 근데 돌출 들어가도 얘가 잘 안 보이죠? 자, 그거는 스케치선이 이렇게 클릭했을 때는 보이게 되는데요. 얘를 한 번 더 밖으로 보이게 공유를 한다 그럴까요? 한번 띄워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걸 오른쪽 마우스 한번 눌러보시면 ESC 잠깐 누르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여기 스케치 공유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 공유 한번 클릭해 주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자, 그래 놓고 다시 돌출 들어가서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선택이 될 거예요. 이 영역이 잡히게 될 겁니다. 영역이 잡히죠? 요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되고 얘를 뺄 거니까요. 이쪽 방향으로만 빼시면 안 되죠. 양쪽으로 빼야 되니까 방향은 양쪽 대칭으로 해놓고 길이는 이 지름보다 크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20mm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전체 길이. 아이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인벤터는 실행이 돼버리니까 다시 또 더블 클릭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얘를 생성시키는 게 아니라 빼는 거기 때문에 불은 여기 절단으로 빼주십시오. 빼주시고 나머지 특이사항 없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쑥 빠집니다. Shift 키 누르고 휠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 하단에 보면 여기에 세트 스크류 자리 요거 보이죠? 요거 모델링 해야 됩니다. 세트 스크류 자리는 요 노치의 반대편에 있죠. 그러면 반대편에 해당하는 어쨌든 요 면에 평면을 잡으려고 스케치 평면 잡아야 되는데 스케치 평면이 요 원통 부분만 잡힐 거예요. 자, 스케치 평면 잡을 때는 원점에 들어가 보면 요 평면이 여기 살아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XY 요 평면 쓰면 되는 거죠. 스케치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눌러도 되고 혹은 얘를 먼저 열어놓고 스케치 누르고 얘 클릭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XY 평면 요거 잡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고 자, 그리고 밑에 부분이 지금 이렇게 그리는 건데 요거 형상적으로는 요거 보이시나요? 형상적으로는 요게 원이기 때문에 사파이라고 하는 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저는 요거 반만 요렇게 그려서요. 물론 밑에도 이렇게 닫혀야 됩니다. 요걸 회전시켜서 얘를 뺄 거예요. 그러면 원통으로 사파이가 빠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선이 필요합니까? 밑에 있는 여기 어떤 보조선이 하나 필요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원통의 길이 방향에 해당하는 어떤 선이 필요한 거죠. 제가 시작하면서 원통의 길이 방향으로 스케치할 때 지금 그렇거든요. 형상 투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길이 방향으로 스케치선을 생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성하는 거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원통에 대한 스케치선을 생성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가보면 형상 투영이라고 보이죠?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요면 이렇게 하나 클릭해 주시면 됐죠? 여기 중심 한 번 더. 취소. 여기. 아이고. 잠깐요.
컨트롤 Z 잠깐 눌러가지고 다시 빠져나와서 형상 투영 누르고 여기 중심 언저리 여기 요면 잡지 말고요. 여기 선이 이렇게 잡힐 때 여기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기 삽니다. 원통 자체를 클릭해 보니까 여기만 빠지잖아요. 여기 끄트머리에 선이 생길 텐데요. 여기 갖다 대고 여기 클릭 한번 해주시면 선이 이렇게 살아날 거예요. 그럼 선이 이렇게 한 개 붙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 정면도 가시고요. 그러면 선이 여기 한 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 들어가셔서 원에, 그러니까 여기 삼각 원뿔의 반만 그릴 거예요. 여기 클릭하시고 위로 밑으로 하나 클릭해 주시면 되죠. 스케치 마무리하지 마시고 일단 ESC로 빠져나오고 자 선이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선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여기 보는 게 불편하면 뷰 들어가셔서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셔도 됩니다. 됐죠? 뷰에 비주얼 스타일 요거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 다시 스케치 오셔가지고요. 치수를 주셔야 되겠죠. 스케치 들어가서 여기 오른쪽에 가장자리 센터 여기 클릭해서 이거는 5mm로 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원에 여기 4파의 절반이니까 얘 찍고 요거 끝점 찍어서 요거는 그쵸 4 나누기 2로 주시고 각도는 90도인데 지금 반만 그렸으니까 이 선하고 요 선 찍어서 각도는 90에 나누기 2라고 해서 45도 주시면 돼요. 자,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밑에 완벽히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스케치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회전시켜 주시면 되겠죠. 회전 명령어 들어가셔서 여기 안쪽에는 여기 영역 잡히죠?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축 선택하셔서 축은 요게 회전축이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360도로 얘도 절단으로 빼주셔야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쑥 빠집니다. 여기 잘 안 보이면 다시 뷰 들어가셔서 비주얼을 모서리 처리 음용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화면은 사실은 모서리로 처리된 음영 처리 요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자, Shift 키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여기 뒤집어 보면 이렇게 그죠? 이런 형상이 나와요. 이거 세트 스크류 자리죠. 자, 그 다음에 앞나서 탭 한번 구멍 한번 뚫어 보도록 하죠. 요 구멍. 자, 근데 이게 구멍이 잘 뚫릴지는 좀 한번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D 모델링에 구멍 명령 이용하면 되는 거죠. 구멍 명령 이용해서 한번 뚫어 보는데 자, 그러면 왜 센터는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클릭을 하면 방향이 저쪽으로 가봐야 되게 돼요. 맞죠?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해도 방향이 이쪽이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는 것 밖에는 방향이 안 잡혀요. 물론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물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건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방향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얘는 인벤터는 대체로 이게 Z 방향 쪽으로 어떤 일들이 구멍은 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우선은 편할 것 같아요. 그 기본값이. 자, 그럼 그 기본값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이해하고요. 자, 그럼 다시 이건 ESC로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구멍을 뚫을 거예요. 구멍 뚫고 나는 이 지름 방향 쪽이 아니라 요 길이 방향 쪽으로 탭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앞나사 M5가 길이 방향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려면 대뜸 여기다 클릭을 하지 마시고요. 위치 잡을 때 얘 보시면 중심점 작용 허용이 꺼짐이라고 이걸 한번 켜주시고 이걸 끄시고 이걸 이렇게 생성시켜 주시고 얘를 센터에 찍지 말고 여기 가장자리 얹어야 한번 콩 찍어 보세요. 그러면 요 면에 길이 방향 쪽으로 일단 구멍이 하나 생겨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놓고 요거 센터점을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요거를 무브로 여기 원점에다가 콩 박으시면 원점에 갖다 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탭 구멍이고 그 다음에 시트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카운터 보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렇게 주시고 자, 그 다음 우리는 ISO 매트릭이라고 하는 프로파일 이렇게 들어오시고 크기는 M5, 5라고 들어가시면 되고 그러면 지정이 아마 5라고 하는 부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미터 보통 나사, 가는 나사예요. 우리 미터 보통 나사니까 M8, 08 쓰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곱하기 0.8이라고 하는 어떤 피치 값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미터 보통 나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케이스 규격에서는 미터 보통 나사가 M5일 때는 0.8이에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공차에 해당하겠죠. 이건 자동으로 그냥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거리 값으로 깊이 주고 방향은 여기고요. 반대가 아니죠. 이쪽 방향으로 생기는 거고. 그리고 드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드릴 여기 지금 118도에 해당하는 드릴 끝이 있기 때문에 형상은 드릴 끝으로. 자, 길이를 두 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여기 10mm는 여기 탭의 길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14.2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드릴 깊이 값이에요. 우리는 깊이 값을 3mm 더 줬었어요. 그래서 여기 탭은 10이 맞지만 드릴 깊이 값은 요거 10 더하기 3으로 주시면 됩니다. 혹은 13이라고 그냥 암산하셔도 되고요. 자, 이상이 없으면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탭이 이렇게 나요. 실제로 형상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인벤터는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가지고 밝고 어둡고 해가지고 나사산의 모양을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인벤터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방향 좀 틀어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 이따가 뷰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지금 못다이가 돼 있다 그죠? 근데 이건 C 값이 없어요.
그래서 M5기 때문에 여기는 C5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고 상단에 못하게 들어가셔서 길이값을 0.5 정도로 주고 요거 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0.5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적용 누르고, 왜 적용 눌렀냐면 이 반대편에 C1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반대편에 Shift 키 누르고 방향 좀 틀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1로 바꿔주고 여기 모서리는 1로 주겠습니다. 그래놓고 확인 주시면 이렇게 모델링이 바뀌어요.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사실 모델링은 끝났습니다. 왼쪽에 못따기, 노치 부분, 그 다음에 세트 스크류 자리, 오른쪽에 앞나사 탭 구멍. 그렇죠? 그 다음 C는 여기 하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모델링 끝내지 말고 스케치 선들 숨기는 게 좋죠. 그러면 상단에 가면 스케치, 요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가시성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쑥 빠집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죠? 자, 내부 형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보려고요. 상단에 뷰 들어가 보면 여기 비주얼 스타일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고, 여기 반단면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 4분의 1도 있고 4분의 3도 있고요. 뭐 어떤 걸 봐도 되는데 우리 반단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주고 단면을 그 평면을 잡을 거니까 그 평면을 다시 원점 들어가 보시면 XY 평면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면을 보실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이거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단면을 이렇게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면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이거 평면의 형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형상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모델링을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단면 삭제는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했는 거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인벤터 3D 모델링 어셈블리 07강 7번째 시간에 스케치맨 3차원 모델링 작업 진행했고요. 작업 평면 설정하고 스케치 3차원 모델링 방법 설명드렸고, 회전 돌출 형상 투영. 이 형상 투영은 스케치할 때 그 원통의 길이 방향으로, 그죠? 그 길이 방향의 그 가장자리 선을 형상 투영 방식으로 우리가 생성시켰죠. 스케치 선을.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 탭 구멍, 못따기하고 뷰를 어떻게 보는지도 지금 설명드렸고, 기타 특이사항들은 아까 작업하면서 설명을 또 드렸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